이 대법관들의 구성 면면을 볼 때 그거를 그렇게 감행할 사람이 있겠나. 최소한 5명이라도 누가 여기서 이제 걱정해야 될 사람이 있었을 때 그나마 그 사람들을 믿고 감행해 볼 수 있는 일이거든. 내가 아무리 봐도 여기서 지금 자기 인생을 걸고 이렇게 할 사람이. 조희대의 진짜 속내는 여전히 알 길이 없지만 좋은 의미든 나쁜 의미든 헌재에 짓눌린 대법원의 존재감을 어필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어느 정도 성공한 것 같습니다. 온 언론의 관심이 이른바 조희대의 대선 개입에 쏠리며 대법원이 이번 대선에 또 다른 변수가 돼버렸는데 마침 TV조선 단독으로 어제 있었던 대법 전원합의체의 이재명 후보 선거법 사건 첫 심리가 2시간 만에 끝났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이번 조희대의 이례적인 속도전에 대한 대법원 내부의 반응입니다.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내부에서도 시간이 소요되는 소부 검토, 합의 과정을 생략하고 전원 합의체 검토에 들어선 당일 심리를 여는 것이 이례적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하며 한 대법원 관계자는 대법원 내부에서도 전원 합의체 회부 당일 심리를 여는 이례적 속도전에 의아해하고 있다라 전했습니다. 이는 아니나 다를까 보통 대법원 합의기일은 한 달에 한 번 열려 심리와 선고를 진행하지만 이번 선거법 사건에 대해서만 한 달에 한 번 있을 심리가 불과 사흘 만에 2번이나 열렸기 때문으로 보이고 대법원 내부 구성원들이 이번 일에 대해 좋다 나쁘다 구체적인 의중을 드러내진 않았지만 분명 일반적이지 않다는 것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있는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다만 문제는 역시 조희대 대법원장의 사실상의 쿠데타가 어디까지 가느냐는 겁니다. 여기서부터는 제 추측이지만 심리가 2시간 만에 끝났다는 것을 보면 심리 자체도 뭔가 깊은 평의가 오갔다고 보기는 어렵고 사실상 2심 판결문 쟁점 공유 정도나 하지 않았을까 하는데 이러한 정황들을 보면 역시 이번 대법원의 속도전은 조희대의 독단적 돌발 행동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게다가 여러 법조인들의 의견 역시 실제로 조희대가 대선 전에 이재명 후보를 날리려는 의도보다는 서두에 말했듯 이번 윤석열 파면을 거치며 헌재보다 낮아진 대법원의 존재감을 회복해보려는 것, 그리고 자신을 대법원장 자리까지 가게 해준 극우 내란 세력을 향해 자신은 할 만큼 했다라는 것을 어필하기 위함이라는 것이 중론입니다. 또한 조희대가 정말로 이재명 후보를 대선 전에 제거하려고 마음을 먹었다 해도 구조적으로 넘어야 할 산이 있는데 대법원 내부에서도 이번 일에 대해 의아하다는 반응을 보이는 것만 봐도 같은 동료 대법관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을 것이란 겁니다. 특히 이와 관련된 부분은 최강욱 전 의원의 설득력 있는 해설을 들어보면 충분히 이해가 가는 부분입니다. 관련해 최강욱 의원의 명쾌한 해설 영상으로 보시고 오겠습니다. 지금의 상황에 봐서는 이재명 대통령에 대해서 가능성이 굉장히 높잖아요. 지금 가장 높죠. 그러면 그때 이슈가 될 게 이 재판이 진행돼야 되는 거냐 말아야 되는 거냐. 그렇죠. 불소추 특권에 대한 특권에 대한 해석 문제가 남죠. 그거를 가지고 대법원이 헌재에 앞서서 이거 할 수 있어 라고 판단하고 장난을 칠 가능성이 있다. 그 걱정은 해야 돼요. 그런데 그 걱정도 그렇게 판단하는 게 쉽지 않아요. 원래 헌법에 정해져 있는 거를 해석하는 게 헌법재판소의 권한인데 대법원이 끼어가지고 내가 할 수 있다고 하면서 그걸 날려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 허들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대법관들의 구성 면면을 볼 때 네, 12명 중에 그거를 그렇게 감행할 사람이 있겠나. 최소한 5명이라도 누가 여기서 이제 나는 이재명이 죽어도 싫어 하고 걱정해야 될 사람이 있었을 때 그나마 그 사람들을 믿고 감행해 볼 수 있는 일이거든. 근데 아무리 내가 꼽아봐도 지금 대법원장 포함한 12명 중에 네. 제일 꼴통이 조희대야. 그 다음으로 치면 오석준, 엄상필 이 정도예요. 내가 아무리 봐도 여기서 지금 자기 인생을 걸고 이렇게 할 사람이, 그리고 이제 대법원장 이렇게 이례적으로 하는 거를 지금 명분은 선거법 사건을 기한 내에 끝내겠다고 내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지만 대법관들 입장에서는 이게 자기 이름을 다 쓰고 결정을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를 생각하면 이거는 내가 어떻게든 대선에 영향을 미쳐가지고 민주당 후보를 날리겠다라는 것까지 감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안 그래도 일부 언론에서는 단순 임명자에 따라 성향을 분류하여 중도보수 대법관이 10명이라는 보도를 내기도 했지만 최강욱 전 의원의 말대로 이번 일은 단순히 대법관의 성향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법원의 대선 개입이라는 중대한 사건에 이름을 남기는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역시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당선 이후 대법원이 재판을 가지고 대통령의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것이라 봅니다. 특히 일전 한덕수의 헌법재판관 알박기도 그렇고 이번 조희대 쿠데타를 봐도 그렇고 저들의 준동에서 일관되게 관찰되는 건 이재명 후보의 대통령 당선 후에도 재판을 진행시켜 대통령직을 날리려는 시도입니다. 그렇기에 임기가 정해진 조희대는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할 수 없지만
눈치 보지 말고 남은 대통령목 헌법재판관에 정계선, 마은혁 판사보다 더 진보적인 판사를 임명하고 대법원이 헌법재판소의 권한까지 침해하려는 시도에 단호하게 맞서야만 합니다. 고로 다시 한번 여러분께 이재명은 국민의힘 후보와 대선을 치르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최정점 적폐 사법 카르텔과 싸우고 있으니 압도적 대선 승리에 힘을 보태주시라는 말씀드리면서 이번 소식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